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자, 이제 SQL을 배울 시간입니다. SQL. 언어예요, 언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고, SQL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하나의 과목이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QL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고, 프로그래밍 그 기능사에서는 다룰 수밖에 없죠. 자, SQL은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눈여겨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리어입니다. 지리어. 구조적인 지리어 언어를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서 원하는 자료를 추출하거나 또는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 삭제, 수정하기 위한 비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입니다, 언어. SQL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그 전에도 우린 계속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표 형태로 자료들이 막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 자료를 검색을 하고 싶으면 빨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어떤 언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검색어라든지, 그리고 삭제하기 위한 거, 삽입하기 위한 거, 아니면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표를 지우기 위한 언어,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언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SQ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QL의 어떤 용어의 뜻이니까 한번 이렇게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뭐 같은 말이고요.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을 기초로 한 혼합 데이터 언어를 말합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독자적이고 상호작용 형태로 터미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터미널이라는 건 입출력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터미널, 뭐 단말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 내가 접근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또 뭐 프로그래머라면, 관리자라면 삭제할 수 있고, 뭐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터미널을 이용해서 모니터와 키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비절차적 언어를 말합니다. DDL, DML, DCL, DDL 상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DDL의 요 D가 그 정의어를 말합니다. 정의하다. 네. DML 조작합니다. DML 조작합니다. 네. 그리고 DCL 컨트롤하는 거죠. 제어합니다. 제어. 자, 정의, 조작, 제어.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전에 배울 때 정조제, 정의, 조작, 제어 특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외우시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언어들이 또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지금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계대수를 보겠습니다. SQL의 기초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관계대수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는 절차적 언어입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얻을 거니? 어떻게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연산의 순서를 명시합니다. 네. 순수 관계 연산자와 일반 집합 연산자로 나뉘게 됩니다. 네, 순수 관계 연산자가 지금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한 관계 연산자를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실기 문제에서 단답형으로 문제를 풀 때가 있었죠. 그죠? 네, 그럴 때 출제가 됐었고요. 산업기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트입니다. 셀렉트는 검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셀렉트, 이게 지금 시그마 기호거든요. 수학의 시그마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네. 그리고 얘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션, 파이입니다. 파이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조인, 연결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죠? 두 개를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조인이고요. 디비전은 뭐 나눈다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나눈다. 나뉨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나누기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외우는 거는 당연히 이 기호가 조인이니까 그냥 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나누기 형태니까 디비전이라고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제 얘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이거 시그마는 셀렉트잖아요. 셀렉트 시옷, 시그마 시옷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로젝션, 피옵, 그리고 얘 파이, 피옵 이렇게 외우시면 뭐 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렉트는 릴레이션에 있는 튜플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의 부분 집합을 구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표잖아요. 릴레이션이 튜플과 속성으로 구분된, 행과 열로 구분되어 있는 표를 우리는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테이블이 있는데 어떤 릴레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 그 검색된 정보만 따로 표 형태로 만들어내는데 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릴레이션의 행에 해당하는 튜플을 구하는 것으로 수평 연산이라고 합니다. 다음 프로젝션입니다. 속성 리스트에 제시된 속성은 이제 열입니다. 속성값만을 추출하여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연산이다. 중복이 발생되면 제거가 됩니다. 릴레이션의 열에 해당하는 속성을 추출하는 것이므로 수직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행이고 셀렉트는 행이고 프로젝션은 열이구나. 그래서 행이니까 가로잖아요. 가로니까 수평이고 열은 수직이잖아요. 그죠? 수직 방향이니까 수직 연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인입니다. 공통 속성을 중심으로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연산. 그러니까 조인이라는 거는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를 우린 조인이라고 합니다. 디비전입니다. 관계대수에서 모든 값을 만족하는 튜플을 찾는 연산입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객체를 구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디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요 연산자 기호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의 뜻도 좀 중요하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호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배우면. 자, 요렇게 생긴 게 바로 시그마, 셀렉트라 그랬습니다. 셀렉트, 검색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옆에는 릴레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학과가 컴퓨터인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가 컴퓨터인 학생들만 추려내세요. 추려서 바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세요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기호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저 기호를 가지고 어떤 문장하고 대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elect from where를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select를 합니다. 검색해와 이런 뜻이거든요. 검색해와 모든 필드를 가져와. 모든 속성을 가져와. 어디서 가져오냐면 from 학생 테이블에서 가져와. 그럼 이게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 옆에 where절이 나옵니다. where하고 학과가 컴퓨터 얘가 들어가는 거죠. 학과가 컴퓨터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얘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됐습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료를 난 속성만 가져오고 싶어. 프로젝션이죠. 파입니다. 속성만 가져올래. 어떤 속성을 가져올 거냐면 나는 이름 그리고 학번을 가져오고 싶어. 어느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필드를 가져오는 거고, 셀렉트를 이용하게 되면 속성을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만족하는 그 행 자체를 가져와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쟤를 보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한다면 셀렉트 문으로 얘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여기다 이 별표라는 게 모든 걸 대신하는 건데 모든 속성을 다 가져와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이름 콤마하고 학번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건은 없어지는 거죠.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과 학번 필드만 가져올래?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 정도만 좀 봐둘게요. 자, 기호를 좀 봐두시고요. 셀렉트가 뭔지, 프로젝트가 뭐고, 조인이 뭐고, 디비전이 뭔지. 디비전의 특징은 나누기 기호 있고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만 구할 때는 바로 디비전이라는 연산을 쓰는구나. 요걸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다음 일반 집합 연산자입니다. 수학적 집합 이론에 사용하는 연산자로 릴레이션 연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집합 연산자 중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합병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으면 이 두 개를 모두 다 합친 거, 모두 다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으면은 합집합이고, 요 안에 중첩되는 부분만 있으면은 교집합이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서 요 B에 대한 요 부분을 빼냈다 그러면 뭐 차집합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거랑 똑같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유니온이라고도 하고 요렇게 기호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합집합에 해당하는 기호는 고르는 문제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얘는 교집합이고요. 이 기호가 얘는 이렇게 모두 담는 것 같고 얘는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차되는 부분만 남기고 버리는 것 같고 얘는 빼는 거고 얘는 교차곱이라는 게 이제 그 일반 수학하고는 관계없는 교차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새로 생긴 거죠. 릴레이션에서는. 자, 두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튜플의 합집합을 구하는 건데 중복되는 튜플은 제거되는 연산입니다. 당연히 제거해야죠.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합집합의 카디널리티는 두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의 합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까 카디널리티라는 게 전에 배웠지만 어떤 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표가 있고 여기에 뭐 이름, 뭐 전화번호, 주소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뭐 이렇게 뭐 한 4개 정도 4명 정도의 학생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에 해당하는 게 튜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튜플의 개수를 우리는 카디널리티라고도 하죠. 튜카기, 왈까기 하면서 튜플의 개수를 카디널리티 또는 기수라고도 하고 속성의 개수, 이름, 전화번호, 뭐 주소 지금은 3개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디그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차수라고도 하고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두 릴레이션의 그 카디널리티 합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죠. 합집합이 클 수가 없죠. 그죠? 어떤 릴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학생 릴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어디 동호회가 있어요. 동호회라는 릴레이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치는데 여기 4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는데 뜬금없이 8개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개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합집합의 카디널리티는 두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 합보다 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교집합입니다. 이건 중첩되는 거죠. 두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튜플의 교집합을 구하는 연산을 말합니다. 교집합의 결과는 두 릴레이션 중에 가장 작은 카디널리티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 중에 동호회에 3명이 다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호회 요 3명의 이 카디널리티보다, 이 개수보다 가장 적잖아요. 이 4개고 얘가 3개니까. 이거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뭐 4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뭐 학생이 4명인데 지금 여기는 3명밖에 없는데 갑자기 4가 나온다거나 교집합이 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동호회 인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차집합입니다. 두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튜플의 차집합을 구하는 연산으로 차집합의 카디널리티는 A의 카디널리티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절대값 기호잖아요. 절대값 기호인데 5명에서 지금 4명을 빼냈단 말이에요. 4명을 뺐는데 여기 지금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1명. 됐죠? 근데 아무도 없을 수도 있죠. 그죠? 뭐 우리 학생들 중에 이게 A반 학생이라고 할까요? A반 학생 중에 이 동호회 A라는 동호회에 가입한 애들은 1명도 없는데요. 그러면 5 빼기 0이잖아요. 그죠? 5명이라고 칠까요? 갑자기? 네. 5 빼기 0이면 이게 5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가입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 차집합 자체가 A의 카디널리티보다는 클 수가 없다. 뭐 이런 거고요. 네, 개념 자체만 아시면 됩니다. 네, 기호하고요. 네, 교차곱입니다. 두 릴레이션의 튜플의 순서 쌍을 구하는 그런 연산을 말합니다. 교차곱의 디그리는 두 릴레이션의 디그리를 더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차곱은 서로 이제 중첩되는 거를 빼고 표를 그려보면 지울게요. 잠깐만요. 네,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A라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A라는 릴레이션이 있고 B라는 릴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표가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표가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학번이 있고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다고 할까? 과목이 있고요. 과목이 있고 담당 교수가 있다고 할까? 교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학번이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김응식과 제 이름입니다. 김응식과 한다맨입니다. 제 닉네임입니다. 네. 한다맨 있어요. 과목에는 뭐 전산이 있고요. 전산, 건축이 있다 칠까? 교수가 가라는 교수가 있고요. 다 쓰기 좀 그래서 나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교차곱을 하게 되면
요 디그리가 지금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둘, 각자 두 개잖아요. 그럼 얘가 하나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면서, 하나로 묶여버리면서, 요렇게 해서 학번, 급할수록 천천히 할래요. 자, 이름, 과목, 교수,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교차 곱을 하게 되면,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 조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학번이 1번 김흥식, 과목 전산, 교수는 가, 학번 또 1번, 김흥식, 건축, 뭐 그냥 뭐 교양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번 2, 그 다음 한다면, 똑같이 전산, 건축, 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차곱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두 릴레이션의 디그리를 더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두 릴레이션의 디그리. 그러니까 A라는 릴레이션에는 두 개 있고 B라는 릴레이션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하니까 네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차곱을 수행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교차곱의 카디널리티는 두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를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있고요. 얘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씩 우리가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하니까 4가 나오듯이 지금처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3명이면요. 3명이면 또 밑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 2, 6, 그러니까 6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미다라는 설명만 지금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 이해를 해야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상에서는 두 릴레이션의 튜플의 순서상을 구하는 연산, 뭐 이거보다도 A라는 릴레이션에는 두 개의 튜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릴레이션에는 세 개의 튜플이 있어요. 이걸 교차곱을 수행했을 때 카디널리티의 값은 뭘까요? 그러면 2 곱하기 3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개의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A라는 릴레이션은 속성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B라는 릴레이션은 속성이 네 개가 있어요. 그럼 교차곱을 수행했을 때 디그리는 몇 개일까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디그리의 수를 구하는지 카디널리티의 수를 구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차곱은.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를 낼 수 있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의 기호도 중요하고 교집합의 기호도 중요하고 차집합의 기호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차집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시간에 더 어린 분이 계시겠죠? 하여튼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의 집합 중에 그 모든 걸 다 더하는, 요 개수를 다 더하는 그런 합집합이 되는 거고요. 교집합이라는 건 중첩되는 여기만 남는 게 교집합이고요. 그리고 A라는 거에서 B를 떼내는 거, 이게 차집합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림만 이해해도 충분히 어떤 식인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교차곱은 그래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요. 네, 좀 길어졌습니다. 네, 관계 해석입니다. 관계 해석은 얘는 이제 그 관계 대수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지, 어떻게 검색해야 되지, 그 어떻게라는 거에 방점을 둔 거라면 관계 해석이라는 건 무엇인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만 정의하는 비절차적 특성을 지닌 언어를 말합니다. 자, 다시 관계 대수는 절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쪽 같아요. 그죠? 절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해석은요, 비절차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EF 코드 박사가 수학의 수러 해석에 기반을 두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거를 말합니다. 네.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무엇이라는 거. 비절차적이구나. 관계대수는 대쪽 같은 거니까 절차적이구나. 요 정도. SQ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해주는 개념이고 SQL을 만든 밑바탕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QL이 바로 비절차적 언어잖아요. 그죠? 관계대수는 연산 중심이고요. 관계에서는 해석은 조건 중심이지만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지리의 범위는 동의합니다. 관계 해석은 SQL의 이론적 바탕이고 관계대수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실제 DB에서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는 지리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이 있다. 튜플 관계 해석은 행위죠. 그죠? 레코드를 말하는 거고 도메인은 속성의 범위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셔도 관계 해석은 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